그럼 이거 왜 안 되시죠 지금? 하고 보면 43g 정도. 이거 저기 플로미터 이거 보고 하시는 거예요? 네. 진짜 이거 맞추면 내 인정할게요. 맞추면 43g이라고 하셨어요? 네. 맞추면 인정.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저는 오늘 노원구 중계동에 왔습니다. 삥종원 골목 카페 신청이 와가지고 왔는데, 이 카페에는 1호점이 있고 2호점이 있어요. 근데 1호점이 장사가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매출이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매출이 잘 나오니까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것저것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거랑 또 브랜드 이끄는 거랑 다른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면서, 장사가 아무리 잘 돼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기 일단 2호점에 왔어요. 라트 커피 로스팅도 하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독 먼저 해야죠. 소독 먼저 하고. 안녕하십니까. 여기 부부라고 그죠? 부부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듣기로 사장님이 이제 커피 하시고, 네, 맞습니다. 아내분께서는 베이킹 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일단 사이가 되게 좋아 보이시는데?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일단 고민이 많다고 그러시던데, 사장님이? 출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출산하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애기가 100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호점을 신경을 많이 못 쓰게 되고, 1호점 직원들이 컨트롤이 좀 안 되고, 직원들한테 계속 좀 열정 같은 거를 불어 넣어주고 싶은데 영향을 정말 잘 주고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고민이 되고. 그냥 앉아서 얘기합시다. 예. 앉아서 네. 얘기하시죠. 예. 그러니까 원래 1호점이 장사가 잘 안 됐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면 그래도 손님을 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테이크아웃 할인을 무려 1,500원이나 하셔가지고, 마진은 적더라도 일단 매출을 한번 늘려보자 해서 평균 8, 90만 원씩 찍는 거잖아 지금 평균적인 네. 하루에. 그죠? 네.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도 만들고 나서 요게 잘 벌리니까 2호점을 낸 거 아니야 지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2호점을 오픈 막상 해보니까 1호점이 지금 불안하다는 거잖아 지금. 1호점을 온전히 맡길 사람이 필요한데 명목상 매니저지 실제 매니저가 아니잖아 지금. 맞습니다. 근데 애초에 그러면 안 된다니까?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게끔 만든 다음에 이제 2호점으로 오셨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처음 직원을 작년 9월달에 이제 채용을 했는데, 앞으로 너가 나랑 같이 일을 하고 싶냐, 나는 그게 좀 중요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걸 좀 이제 강조를 많이 하면서 채용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의욕이 넘치고 하고 싶어하고 한데, 실제로 이제 일을 하는 거 보면 어린 건지, 그 친구가 또 지난주에 아파가지고 일주일을 쉬었어요. 누가 이랬어요 거기서? 제가 여기 이제 2호점 문 닫고 거기 이제 투입이 됐죠. 근데 투입이 되면서 또 보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하루만 일을 했었는데 일주일을 풀을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부족한 점이 너무 눈에 이제 많이 보이는 거죠. 손님 응대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는 처음부터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너의 당구를 좀 만들어라. 대화하는 커피 문화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럼요. 남자 직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 보이고. 제가 들었을 때 문제는 사장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사장님이 없고 말만 하는데 누가 듣겠어 솔직히. 아니면 사장님 같은 직원이 한 명 있던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짜증난단 말이야 나 같아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여기 매출 얼마나 나와요? 20만 원? 하루 20만 원씩 나와요? 나쁘지 않네 또. 여기 닫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면 사장님이 좀 바쁘게, 여기가 제일 바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만 열고 한 달 동안 나머지 시간을 투자를 거기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좀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와서 말만 하는 것보다.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 시간은 어떻게 좀.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베이킹을 사실 또 요즘에 새벽에 해요. 오전에는 이제 와이프가 아기를 보고, 그리고 원래 여기는 직원이 한 명 채용을 했었거든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새로 채용을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겨서 없는 상태인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왜 나왔어요? 처음 이제 뽑았던 친구는 너무 일을 잘해서 손님들이 다 사장인 줄 알았어요. 좋네. 네. 그래서 진짜 너무 이제 만족하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친구한테도 매출이 이제 좀 나오면, 지금은 사실 너한테 최저 월급밖에 줄 수가 없지만 매출이 좀 오르고 성장이 되면 너에게 좀 더 챙겨주겠다. 사실 그 친구가 있을 때 하루에 30만 원 가까이도 나왔거든요. 여기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3월 말에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말을 안 하고 4월 말에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6월 달에 결과가 나왔는데 된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동안 아무 얘기도 없다가 근데 최저시급 주면서 여기를 다 관리하고 사장처럼 일하라고 하는 게 욕심일 수도 있다니까. 그게 난 이해가 가요 그분이. 저도 이해는 돼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얘기 했을 때 솔직히 내 입장에서 너무 서운하다. 저도 이해는 돼요. 그때 출산 전에 빡세게 이제 교육시키고 추출이라든지 스팀이라든지 저희가 또 시럽 같은 걸 직접 다 만들어요. 그런 것들 다 알려주고. 레시피 다 알려줬는데 빼먹고 도망간다 이거 아니야. 사실 그런 느낌도 좀 없잖아 있고. 근데 그거는 손해하면 안 되는 게 인생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이제 쭉 들어보니까 일단 마음속에 지금 너무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느껴보니까. 그죠?
첫 번째 고민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2호점을 오픈하고 나서 아이도 지금 출산을 하고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 1호점을 케어를 못 하다 보니까 1호점의 퀄리티가 너무 낮아지는 게 고민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이 안 되는 거야. 아이도 있고 2호점 그래도 매출도 포기할 수 없고. 근데 이건 뭐냐면 고기 먹고 싶은데 고깃집에서 피자 시키는 거야 지금. 둘 다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포기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1호점에 있는 기준점을 그냥 천천히 가되 매출이 떨어졌나요 혹시? 매출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그거면 어쨌든 손님들은 만족을 하고 계신 건데 사장님이 기준치가 높다 보니까 사장님만 만족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사실 조금 듣긴 해서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인 게 저는 이해가 가는 게 저도 기준치가 되게 높아요. 저도 내가 만약에 사장이 된다면은 되게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1호점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 왜냐면 못 믿어오신 거잖아 지금 그분이. 네, 조금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분을 진짜 책임지고 여기를 닫아서 실력을 다 끌어올려가지고 나처럼 만들던지, 그러려면 사장님이 이제 포기를 할 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를 최대한 닫고 하던지, 아니면 매출 잘 나오고 손님들 반응 괜찮으니까 천천히 하시던지. 그러면 본인이 계속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나오니까 퀄리티가. 근데 그거를 일단 내가 봐서 정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이해는 가는 게 나 같아도 너무 힘들 것 같은 게 여기 창업 비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뭐 인테리어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계가 너무 비싼 거 다 좋은 거 그냥 갖다 박았잖아요 지금. 5천만 원이란 말이야. 그래서인지 여기를 문 닫는 거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돼. 근데 사장님이 지금 감당하셔야 되는 거는 벌려놓고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운에 맡긴 건데 운이 없었던 거야. 운이 진짜 좋았으면 직원이 안 나갔고 거기 계신 직원분도 잘했겠고, 근데 운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저는 항상 운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타협점을 잘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진짜로 새로운 분을 고용을 다시 해가지고 그분한테 요거 좀 많이 챙겨주시던지. 여기를 네. 그런 의향이 있으세요? 의향은 있지만 두 번의 이제 직원 채용 과정에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채용을 해야 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못한 거거든요 사실은. 안 뽑는 이유가 본인한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한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조금 궁금하긴 했어요. 사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잘못인지. 사장님한테 있는 건 아니까 잘못이라기보다 충족시키지 못한 거야 그 사람의 니즈를. 맞습니다. 내가 봤을 때 돈은 중요하지가 않고 비전이 됐든 뭔가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심리적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줬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머릿속에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거 신청해가지고 바로 나갔잖아요. 그 이유는 자기 지금 삶을 책임질 수단을 찾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면 사장님한테 뭔가 배울 게 많던지 차라리 여기를 책임지면서. 근데 그게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사장님이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사장님 지금 뭐 커피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커피 맛있을 것 같아.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자신감을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된다니까 비전을. 네. 동기부여가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잘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돈이 됐든 교육이 됐든 매출에 얼마를 떼주던지,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에서. 저 1호점 같은 경우는 사실 매출이 잘 나올 때는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네. 한 친구한테는 혹시 그런 대회 같은 거 한 반 정도는 대줄 테니까 좀 한번 시도해보지 않겠냐 물어보긴 했어요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전이 필요하긴 한데, 이게 제가 아무리 제시를 해준다고 해도 그걸 따라오는 친구들이 아니 남 탓을 하면 안 된다니까. 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아니고 따라오게끔 만드는 게 사장님의 역할이에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충격을 받고 커피에 대한 인식이 아예 바뀌고 문화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제가 호주에서 처음 일할 때 처음 배웠던 게 뭐냐면 하와이유를 하라는 걸 처음 배웠어요. 내가 영어가 안 되니까 못 하잖아. 너 일단 차 뽑고 있어. 나 하는 거 구경해 한 다음에 이거를 엄청 보여준 거야. 그런 적 있어요? 강하게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강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을 터치를 해야 돼. 난 마음이 터치가 됐어요. 내가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 사장님한테. 영어도 못하는데도. 근데 직원 입장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소리가 들릴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거를 직원들이 안 따라와라고 직원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게 되는 순간 끝나는 거야. 직원을 최대한 믿어야 되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얘가 안 따라오는 걸까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든지 솔루션을 제시하려고 해도 안 되면은 솔직히 그냥 빠이빠이 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해봤잖아요. 한번 해보시고 내단골을 만드는 게 너의 목적이고 하는 거면 제시를 해라니까. 너가 만약에 나한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단골 한 명 만들 때마다 3만 원씩 줄게. 혈안이 돼가지고 엄청 할 거 아니야. 막 30명 만들면 90만 원 버는 건데. 막 그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3만 원은 뭐 너무 많이 잡아서 만약에 만 원이라고 쳐도 너 친구 한 명 만들면 만 원 줄게. 이게 절대 만 원의 그 값어치가 아니란 말이야. 부가가치가 엄청 커질 수 있다는 맞아요. 거고, 사장님이 본인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물론 단편적인 건데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양아치 같은 직원들도 있고 개념 없는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그런 분들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하는 순간 끝나는 거야. 아니 아내분이랑 싸웠어. 근데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널 마음을 풀 수 있겠니? 앞으로 그러지 말자, 내가 도와줄게. 이래야지 관계가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야. 지금 사장님이 원하는 퀄리티가 고객 응대를 진짜 친근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은데 저도 사실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하거든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으시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명당 10,000원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 명 만드는 것도 졸라 힘들거든요. 친구가 되는 거 자체가. 근데 친구의 기준은 사실 이런 거야. 밖에 나가서 같이 밥 먹을 수 있냐, 그런 기준을 정해요. 그 생각은 사실 안 해봤는데 하니까 그거를. 그럼 일단 첫 번째 고민은 그런 식으로 잘 고민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계속 얘기하면서 해보시죠. 진짜로 소통을 계속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이 맛적인 부분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죠? 네 맞아요. 자신감이 항상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맛이 없을 확률이 좀 적어요. 이런 분들은 본인에 대해서 항상 계속 고민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커피 뭐 마셔보죠. 일단 좀 천천히 해서 에스프레소랑 아메리카노 먼저 먹어보고. 듣는데 속이 다 시원합니다. 속이 시원했어요? 아, 네. 핵심을 딱딱딱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냥 하고 싶은 말도 딱 해주시니까. 근데 아내분께서 직원분들 막 좀 나가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랑 비슷하게 느끼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최대한 한 달에 한 번 직원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 가져라 뭐 이렇게 제시는 하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여기 있었던 직원도 같이 이제 근무를 했었으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됐어도 나갔을까 뭐 이런 그런 소통이 고요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좀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좋은 일로 나간 거니까 아니, 아내분도 되게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손님이 많은 이유가 있네. 그런 일을 했죠. 아니 나가시면 맨날 올 것 같아. 너무 인상이 좋다니까. 아유 감사해요. 사장님도 그렇고 아내분도 그렇고 사람 때문에 오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커피도 맛있겠지만 제 바스켓 몇 g짜리죠? 20g 바스켓입니다. 몇 g 부었어요 커피는? 18.4g. 이거 왜 안 재시죠 지금? 하고 보면 43g 정도. 이거 지금 플로미터 이거 보고 하시는 거예요? 네. 진짜 이거 맞추면은 내가 인정할게요. 맞추면 팩트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43g이라고 하셨어요? 네. 맞추면 인정.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아 이게 세팅을 아니 대회 나가서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닙니다. 세팅을 뭐요? 또 핑계를 댄다니까? 37g이 나왔어요. 오차 범위가 너무 같이 먹어보시죠. 같이. 짜죠? 네. 사람들이 이게 있어. 반복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니까 의심을 안 해. 당연히 맞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이라도 의심해서 이걸 해봤다면 근데 안 해보신 거잖아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왜냐면 최근에도 그람수를 재서 플로미터를 좀 바꿔놨는데 머신 믿으면 안 돼요. 이거 계속 바뀌어요. 플로미터. 다시 한번 사장님이 낼 수 있는 최상의 에스프레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사장님 등발 장난 아니다. 사장님 등발에 반하신 건가요? 어떻게 뭐에 반하신 거예요? 맞아요 정말. 되셨나요? 이 원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지금 에티오피아가 좀 들어갔는데 핵과 같은 아까 말씀하신 복숭아 네, 이런 그런 느낌? 산미를 좀 많이 느끼는 편이어가지고 조금 여기서 단맛만 좀 더 올라오면 19g까지 눌러도 될 것 같은데? 질감이 너무 없어 지금. 들어오는 농도가 되게 플랫했는데 좀 그런 채워진 부분 채워졌죠. 네. 근데 지금 약간 오버 느낌이 나단 말이죠. 맛있죠? 엄청난 단데 지금? 커피 훌륭한데? 로스팅 잘하셨는데? 되게 부드러워요. 맛있죠? 맛이 없어요 이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제 커피니까 맛있다니까 진짜? 네 그 먹을 너무 맛- 맛있다니까? 네. 이 정도면은 진짜 맛있는 거예요 사장님. 네. 잘하실 줄 알았다니까? 추출만 계속 견고하게 하시면 이거 진짜 이 정도면은 훌륭한 거예요 진짜. 라이트한 거 이렇게 뽑기가 어려워요. 아시겠지만. 인정? 네, 마시기 편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로스팅한 커피라다 보니까 아니 자기가 로스팅해서 자기가 팔면은 맛있다고 손님들한테 맛있다고 얘기해야지. 제가 원하는 느낌이긴 해요. 밀크 초콜릿이라니까. 밀크 초콜릿 지금? 단맛이? 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진짜로. 부끄러운 것도 있고 맛있습니다. 맛이 없어 하시는 것 같아 지금 커피를.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맛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 표현을 앞으로 진짜 맛있다고 확신을 줘야 돼 손님들한테. 네.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손님한테 잘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친절하긴 하지만 맛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드시러 오세요. 추출만 좀 더 신경 쓰시고 하면은 될 것 같고 브루잉도 한번 그러면은 한번 해봐 주시면 안 될까요? 분재도 좀만 조정하면 맛있을 것 같아요. 굳이 제가 일일이 디테일하게 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대충 느낌만 보여준 거거든요. 이거를 사장님께서 레시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좀 더 얇게 가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세요 지금? 조금 더 표현이 되면 좋겠다. 그쵸? 그걸 이미 알고 계신 거야. 네네. 맛있어. 레시피도 사장님이 계속 해보시고
일단 에스프레소도 그렇고 필터 커피도 그렇고 로스팅도 잘하신 것 같고 추출도 웬만큼 잘 하시니까 저울만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는 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으니까 저랑 계속 연락하시면서 차근차근 자신감을 키워나가는 연습을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끼리. 네. 저랑 얘기하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 어땠냐고 물어보고 커피는 됐고,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고민이 교육적인 부분이나 퀄리티 컨트롤 잘 안 되는 게 고민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거를 같이 이제 저희가 차 타고 가가지고 1호점을 가서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호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사장님 같은 사람 처음 봤어, 나 진짜로. 맛이 없는데 맛있다고 하는 사람 봤어도 맛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 진짜로. 아무튼 저희 빨리 이동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 오리지널로 드릴까요? 음료수 캐리어 필요하세요? 전화 드릴게요. 제가 30분 동안 지켜본 결과는 먼저 말 걸질 않아요, 사장님은.